인트로는 항상 어떻게 할지 정말 감이 너무 안 와. 노동사건 관련돼서 증거 3대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월급 내역,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 와, 제발 호응 좀 해줘.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근로기준법은 일단 이주민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두 번째, 이주민 분들께서는 적법하게 노동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체류 자격들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E9이라든지 H2 비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문 취업이라고 하는 E7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만은 각자가 갖고 있는 체류 자격에 따라서 다양한 법률적인 상황들이 다르고 법률적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거는 약간 실무적으로 이런 증거들을 모집할 때 이렇게 좀 주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내가 오늘 이 영상에서 본 것만 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법률 문제는 누구랑?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야 된다. 또 노동 문제는 뭐냐? 변호사 아니면은 노무사랑 상담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월급은 제발 통장으로 받아라. 자, 이 말 대부분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월급을 통장으로 받으실 거예요. 근데 가끔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좋은 건 계속 월급 받을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얼마나 귀찮고 할 일도 바쁜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 현금을 당장 받은 그날 자기 그 통장에 입금시키는 거죠. 꼬박꼬박. 아니면 월급 통장 봉투를 모아두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그 월급 통장에다가 사장님이 해서 이재호 8월치 월급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월급 봉투 통장을 갖고 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결국 내가 매달 이 사장님한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왜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이런 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실제 이런 사건들을 판단할 때 저 A라는, 만약에 이태권이라는 사장이 있다고 봅시다. 이태권 누구냐면 저희 PD님이에요. 이태권이라는 사장님이 이재호한테 월급을 주면서 고용을 시켰다 했을 때 진짜? 증명해봐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이태권이 저한테 매달 200만 원씩 입금한 내역이 있어. 혹은 매달 200만 원씩 보낸 그 월급 통장, 그 월급 봉투 같은 게 막 증거가 있어. 이러면은 제3자가 보더라도 이태권이 매달 이재호한테 200만 원씩 월급을 줬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일 좋은 건 뭐냐? 저희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역시 뭐냐? 통장 거래 내역 증명서예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서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혹은 자기가 통장이 있으면은 통장 정리를 한 다음에 그 통장의 최근 내역들을 복사해서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통장 자체를 저희한테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그런데 잘못된 예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냐?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짜잔. 이렇게. 사장님이 통장 넣어준 내역이에요.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가끔은 통장 4번을 갖고 오라고 하시니까 짜잔. 네, 통장의 마지막 장면만 이렇게 딱 찍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이 나한테 매달 월급을 준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그리고 임금 체불을 당했다면 내가 만약에 1월, 2월, 3월, 4월 잘 월급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5월, 6월, 7월에 월급이 안 들어온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느 날 한 번 입금해 준 거, 혹은 사장님 저한테 4월, 5월, 6월 월급 안 줬잖아요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8월 달 통장 내역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좋은 예는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통장에서 다 뽑아오는 거예요. 그냥 다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서 뽑으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뽑았는지 이런 것들이 내역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노동사건을 판단하는 근로감독관이나 판사님들이 그래 믿을 만한 증거겠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좋은 거는 은행 가서 임금 체불 때문에 이 거래 계좌 내역이 필요한 거니까는 가능하면은 그 거래 계좌 있는 거 다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희가 거래 계좌 내역을 갖고 오세요. 혹은 사장님의 통장 그 월급 지급 내역을 갖고 오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갖고 오세요. 아셨죠? 이렇게 갖고 오지 마시고요. 네. 두 번째, 내가 일한 내용 증거로 남기기. 자, 뭔 소린가 싶으시죠? 내가 일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물론 많은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잘 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미등록 체류자 분들이라든지 혹은 한국인들도 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돼요? 잘 몰라가지고 안 쓰시고 일하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내가 근데 돈을 떼었다. 어떻게 확인해?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출퇴근 카드를 쓰는 거죠. 출퇴근 카드를 쓰는 거죠. 부끄럽구만. 출퇴근 카드를 제대로 찍는 거예요. 요거는 거기 내가 몇 시에 출근해가지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가 찍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여기서 일을 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뭐 출퇴근 카드가 없거나 하는 경우는 사장님이 돈 떼먹기 위해서, 다시 말하지만은 모든 사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미등록 체류자라고 한다면 심지어 뭐 너는 막 불법이고 미등록인데 내가 널 어떻게 고용했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실제로 이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일한 내용들을 증거로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했던 게 첫 번째로 출퇴근 카드. 두 번째, 그런데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많이 당황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셀카를 찍어 오라고 해요. 셀카를. 실제로 일하셨던 장소에서 내가 여기서 일을 했어요라는 거 증명사진을 남길 수 있게 셀카를 이렇게 딱 찍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잘 모르세요. 셀카를 찍으라고? 셀카를 찍으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계세요. 나쁜 일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내오십니다. 짜잔. 너무 해맑죠? 셀카 정말 찍었어요. 셀카. 뒤에 뭐가 보이십니까? 방 같은 게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월급 내역이랑 똑같은 거예요. 셀카를 찍으라는 목적이 내가 실제로 이 회사나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을 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뒤에 농장이나 공장이나 회사가 보여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뒤에 그냥 방밖에 안 보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사장이라면 이가 달라지겠죠. 이 사람이 사장이라면은 매우 셀카를 잘 찍으신 겁니다. 사장이 나랑 괜히 생뚱맞게 셀카를 찍을 일이 없겠죠. 하지만 그냥 내 친구라면은 아무런 의미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잘 찍은 이는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로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회사 사무실처럼 보이죠? 실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찍는 이런 것들이 잘 찍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했던 흔적들을 증거로 남기고, 두 번째, 그 내가 일한 곳이 어딘지 잘 기록해두고 한번 기억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장님과의 대화를 남겨두기 라고 하면 너무 무슨 소리입니까 할 수 있으니까 사장님과의 카톡한 거, 메신저 한 거, 문자 한 거, 요거 제발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아시죠? 그걸 누가 삭제합니까? 다들 삭제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삭제하시더라고요. 특히 핸드폰 바꾸시는 분들은 이렇게 백업들을 안 해. 핸드폰 바꾸시는 분들 정말 놀랄 정도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럼 절대 안 돼요.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장님과 혹은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꼭 사장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은 뭐냐면 이런 내가 일을 했던 상황들 아니면 내가 일을 하면서 뭐 회사에서 일어났던 트러블,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과의 카톡이나 문자 내용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금 체불을 당할 수도 있지만 산지를 당했을 수도 있고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객관적인 증거도 중요하지만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도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화 내용에 사장님, 야 이재호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재호 땡땡. 사장님 저 내년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태권 땡땡. 내가 너랑 일해봤는데 너 같은 애랑 같이 일 못하겠어. 당장 나가. 이재호 땡땡. 사장님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막 이런 것들의 대화가 있으면 누가 봐도 이 이태권이라는 사장이 이재호라는 노동자를 계약기간 지나기 전에 해고시키려는 거를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 예시를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입금할게요. 미안. 땡땡. 200만 원밖에 못 줬어요. 미안해. 돈 입금했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200만 원밖에 못 넣었어. 미안해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200만 원밖에 안 넣었구나. 안 준 돈이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누가 봐도 노동자가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장님이 돈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새 핸드폰 막 2년, 1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또 고장나면 막 반년마다 바꾸고 그러잖아요. 제발 온라인으로 백업을 꼭 해두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건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 딱 느낌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스샷을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임금체불은 단순해요. 왜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월급 내용만 있으면 증명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해고, 퇴직금, 산재, 복잡해지는 그런 노동사건 문제에서는요, 이런 정황 증거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이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증명할 거리들 내가 굳이 안 갖고 와도 돼요. 그게 뭐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근로계약서다.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 내가 굳이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나 사장님이랑 얼마까지 일했는지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누군지, 나는 누군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는 거죠. 친절하게 영어로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꼭 보관하셔라. 근데 사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아마 다 편집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면 이거 너무 많이 설명하거든.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제일 좋은 건 사장님이 이렇게 근로계약서 쓰면 미리 복사를 해두는 거가 좋고, 만약에 정말 이상한 사장님을 만났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이상한 사장님이 세상에 많이 없어요. 내가 뭐 무슨 사장님의 주적이 돼가지고 막 사장님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 많이 없어.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다 괜찮아. 노동자들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다 괜찮아. 근데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근로계약서를 안 주는 거예요. 너는 뭐 이거 알아보지도 못하잖아 이러면서 안 주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는 거죠. 저희랑 상담했던 분이 사진으로 찍어 오셨던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으로 찍은 근로계약서잖아요. 이거 증거 되죠. 이렇게라도 남겨서 나의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근로계약서를 꼭 내가 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라. 갖고 있기 어렵다면은 핸드폰이나 몰라도 찍어놔가지고 남겨놓아라 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할 건데 뭐 별거 없습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부탁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1, 2, 3, 4를 제발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저희 이주미스터 친구에 안 오시더라도 어디 다른 노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이나 노동자 지원 센터들을 갈 때 꼭 이 4가지를 챙기셔가지고 갖고 가셔야 돼요. 그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런 증거들이 없으면 일이 잘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4가지만 있으면은 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외국인 분들은 내 체류 자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가지는 필수로 챙기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나 노무사 혹은 지원센터의 상담사들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일 좋은 건 이런 거 잔뜩 모아뒀다가 평생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평생 이 4가지 증거를 사용할 날이 없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